저번 시간에 가속도 개념까지 다 했으니까 여기 이제 들어간다. 그리고 저기 등가속도 운동 했나 안 했나? 등가속도 운동 안 했지. 네. 근데 내가 그때 사진을 보내줬는데 네네. 폰에 네. 자, 이 가속도 운동에서 이제 가장 해석하기가 쉬운 게 등가속도 운동인데, 자, 가속도가 일정하다.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속도 변화가 똑같다는 거거든요. 속도 변화되는 정도가.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하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고 요거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지. 등속은 말 그대로 속도가 똑같다는 거고, 등가속은 일단 속도가 변한다는 거야. 변하는데 그 속도가 변하는 정도가 똑같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거지. 알겠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속도가 일정하다.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이고,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거든.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야. 그 가속도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거든. 가속도 값이.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거잖아 지금. 그래프 모양이 아예 다른데 운동하는 것도 다른 거고. 그래. 이게 지금 등가속도 운동이 이게 지금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이 중요해. 여기서.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여기 A 지점의 어떤 물체의 속도가 10m/s인데 5초가 흘러서 B 지점에 왔을 때 속도가 30이 되고 또 5초가 지나서 C 지점에 왔을 때 속도가 50이 되더라. 그러면 각 구간의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면 이거 AB 구간 5초가 흘렀을 때 AB 구간의 가속도를 구해보면 5초 동안에 5분에 5초 동안에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되니까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속도의 변화량이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5분의 20이 될 거라고. 그러면 4가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BC 구간. 자, 여기 BC 구간의 가속도도 구해보면 시간이 5초 흐르는 동안에 나중 속도 50에서 처음 속도 30을 빼면 20이 된다고. 그럼 여기도 가속도가 4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속도 값이 같네. AB 구간과 BC 구간에서 물체의 운동의 가속도가 똑같네.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얘기지. 따라서 여기는 A에서 C까지 물체가 운동할 때 1초에 얼마씩 속도가 증가했다? 1초에 4m/s씩 일정하게 증가했다는 얘기지. 알겠어? 증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얘기야.
그 사진 보내준 거 혹시 그 뭐야 적으라고 안 했나? 그 이면지에 적었습니다. 다 적었어. 어? 자, 이 등가속도 운동까지를 설명을 들어야 이제 이쪽을 빨리 나갈 수가 있거든. 자, 이제 여기 빨리 나간다 이제. 이런 앞에서 이런 설명 없이 이거 나가면은 못해. 설명해도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한 거야 시간 내서. 자, 여기 이제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에 대한 얘기. 자, 그러면 중력이란 뭐냐? 자, 중력이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죠, 인력. 쉽게 말하면 인력이라고 그러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들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 요걸 중력. 근데 요건 또 뭐하고 같냐면 만륜력하고 같아요. 뉴턴의 그 만륜력. 원래 이게 만륜력의 뜻이야. 질량을 가진 물체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이게 만륜력이야. 그게 이제 중력이라고 똑같다는 얘기죠. 조나 똑같은 얘기야. 자, 그럼 이제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자 각각 뭐 질량을 뭐 MA라고 그러고 이걸 MB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야. 요거는 B가 A를 당기는 힘. 예환아, 이거 숙제 영어 좀 풀어와줘. 죄송합니다. 네. 자, 요 힘은 B가 A를 당기는 힘이고, 요 힘은 A가 B를 당기는 힘이야. 알겠어? 요거는. 근데 그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요게 만륜력의 힘의 특징이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똑같아 크기는. 그렇죠? 뭐 방향은 반대고. 그러면 요 힘을 갖다 우리가 F를 하자. 요 중력 또는 만륜력을 이 힘을 어차피 힘의 크기는 똑같으니까 이걸 F를 하자. 그러면 이 F는 힘의 크기는 만륜력 상수 G 곱하기 두 물체 사이의 거리 R. 요거는 거리야 거리.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요거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자, 요 위에 있는 건 분자에 있는 건 질량이고 밑에 있는 거는 거리, 두 물체 사이의 거리야 거리. 알겠죠? 이 중력 또는 만륜력은 질량에 비례한다고. 물체의 질량에 비례. 그 다음에 거리에 반비례. 이렇게 인식하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바로 그거야.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즉 질량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 거리 나오잖아, 거리. 첫 번째, 두 번째, 물체 사이의 거리. 그죠? R. 여기 R. 여기 R이고, 여기 질량. 그러니까 질량이 비례하니까 질량이 클수록 크다고 중력은. 그 다음에 거리는 반대로 가까울수록 중력은 크다고. 그러니까 반비례 비례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에서 나온 거야 이게. 이 말이 이 식에서 나온 거라고. 알겠어? 이건 되게 유명한 식이죠. 만륜력 식이야 이게. 되게 유명한 식이야. 그 다음 이 중력의 특징 봅시다. 물체가 서로 접촉해 있거나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 지금 물체가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 알겠어? 붙어 있어도 작용하는 거고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게 중력의 특징이야. 그 다음 만약에 이제 지구에 의한 중력의 방향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하죠. 물체. 그러면 지구에 의한 중력 방향. 그러면 이 지구와 물체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 있겠지, 그지? 그러면 지구에 의한 중력이면 지구가 얘를 끌어당기는 힘. 요게 지구에 의한 중력의 방향이란 말이지. 이게 바로 중력이란 말이야. 지구에 의한 중력.
그럼 이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지구 중심 방향이야. 지구 중심 방향. 물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은 작용한다. 지구 중력은 이 뜻이야. 알겠죠? 지구의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그럼 달의 중력은 달의 중심 방향이겠지. 그다음 중력의 크기를 두 글자로 무게라고 했지 앞으로. 중력의 크기는 무게라고 부른다. 웨이트. 그래서 당연히 무게 단위는 당연히 뉴턴. 힘이니까 중력의 크기, 힘이나 무게가. 그래서 단위는 뉴턴이야. 그러니까 질량하고 무게하고는 서로 비례관계를 맞는데 같지 않다는 거야. 질량은 단위가 킬로그램이야. 무게는 단위가 뉴턴이야. 어떻게 그게 두 개가 똑같은 거냐고. 아니지, 그지?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무게가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몇 킬로그램 이렇게 얘기하지. 그건 그냥 일상생활이야. 어차피 무게하고 질량은 서로 비례관계야.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질량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알겠어? 그런데 물리에서는 무게가 얼마냐 그랬는데 킬로그램 이렇게 해버리면 틀린다고. 알겠어? 그 일상생활과 그 다음에 과학이 들어왔을 때하고는 좀 다른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해야 돼. 그걸 구별 안 하면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헷갈리는 거야 이제. 그냥 일상생활에 쓰던 것만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틀리게 되는 게 되게 많아 물리는. 응? 그래서 애들이 물리가 어려운 거야.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처럼 그냥 쓰면 익숙한데.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지 이제. 그렇게 바꿔서 생각하기가 싫단 말이야 그게. 왜냐면 뭔가 또 하나 더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물리가 어렵다고 그러고 잘 못하는 거야. 이걸 이제 바꿔주면 돼. 이걸 바꿔주면 그런 생각들을 좀 바꿔주면 그러면 이제 물리라는 과목은 점차적으로 쉬워진다고. 쉬워지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자, 그다음 무게는 장소에 따라 측정값이 다르다. 똑같잖아요. 달라요. 이게 왜 다르냐는 조금만 더 있다가 다른 이유는 뭐냐?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질량이라는 거는 그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질량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질량값은 측정값이 똑같다 어디에서나. 하지만 무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무게는. 알겠어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 중1 때 보면은 달의 중력이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배웠어. 6분의 1밖에. 그래서 무게가 6분의 1밖에 안 돼요. 질량은 똑같다. 달이든지 지구든지 질량은 똑같아. 근데 중력의 크기, 무게는 이렇게 달라. 그게 왜 그러냐가 밑에 나옵니다 이제. 자, 지구에서 질량이 m인 물체의 무게는 어떻게 구하느냐? mg라고 구합니다. mg. 무게는 mg. m이 뭐냐? 질량. g는 뭐냐? g는 중력 가속도라고 그래. 가속도. 중력 가속도. 그래서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물체의 무게가 나온다는 거야. 무게. 그래서 소문자 W를 써서 W는 mg. 고2 때 이제 선택 과목 중에 물리학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이걸 많이 쓴다고 이제. W가 무게란 뜻이고 웨이트 무게야. 그래서 소문자 W, 대문자 W 쓰면 안 돼. 그거는 일이야 일. 일의 양을 구하는 거야. 그건 안 돼. 소문자 W는 mg 질량 곱하기 가속도, g는 중력 가속도.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면 얼마냐?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9.8이죠. 9.8이죠, 9.8. 자, 이건 중3 때도 자율학파 운동할 때 많이 배웠죠. 1초에 9.8m/s씩 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야, 1초에 9.8m/s씩 증가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야?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야. 그 9.8 그게 바로 결국엔 가속도야, 그거 값이. 결국은 가속도라고. 알겠어? 가속도. 그래서 이 가속도 값을 지구에서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라고 해요.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 그래서 중력 가속도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질량에다가 이걸 곱해야지 무게가 나온다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G값은 항상 상수값이죠. G값은 상수값이기 때문에 상수값이야. 그래서 무게와 질량은 정확히 정비례 관계야. 정비례 관계. 알겠니? 그래서 1kg이면은 9.8N이 되는 거죠. 1kg이면 9.8제곱미터/s 가속도를 곱하면 9.8N이 된다. 자, 중학교 때는 중력 가속도를 9.8로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명시해가지고 우리가 뭐 계산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9.8을 잘 안 쓰려고 그래. 그냥 G로 그냥 그대로 쓰거나 G를 그냥 그대로 써 그냥. 아니면은 뭐 문제 끝에다가 중력 가속도 G 값은 10m/s 제곱이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 그럼 G 값은 9.8이 아니라 10으로 해주라 이거야. 알겠어? 그럼 계산이 좀 편하잖아. 10으로 하면. 9.8 하면 곱하기 막 하려고 그러면 조금 껄끄럽지. 근데 10으로 딱 해주면 계산이 되게 깔끔해지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보라고. 문제를. G값을 그냥 아무 말이 없는지 아니면 G값을 10이라고 해서 뭐 계산하는지 아니면 그냥 G를 그대로 두는 거야 그냥. 알겠어요? 그래서 무게가 얼마냐? 그러면 만약에 뭐 10kg짜리다. 그럼 이걸 10G라고 하면 되지. 10G. 알겠니? 그냥 G를 그대로 두는 거야. 그 그물체의 무게는 10G다. 5kg면 5G 이렇게. 알겠나? 자, 장소에 따라 무게가 다르다. 무게가 왜 다르겠노? 그러면 이 값이 왜 달라지겠노? 어차피 질량은 장소에 따라 안 변한다며. 그럼 뭐가 변한다는 얘기야? 무게가 변한다는 얘기는 자, 질량은 안 변해. 근데 무게값은 왜 장소에 따라 변하겠노? 그래? 뭐 때문에 변한다는 얘기야 그래? 장소. 중력가속도 이거. 이것은 안 변한다니까. 안 변해 이거는. 그래서 이 값이 변하려면 G 값이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 장소에 따라 중력 가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값이 다르기 때문이야. 장소에 따라서. 우리 지구는 9.8m/s이고 달에 가면은 그걸 6분의 1로 하면 된다고. 6분의 1. 그럼 2점 얼마 된다고. 달에서는 달의 중력 가속도는 2점 얼마 된다고. 1점 얼마. 6일은 6에서 1.6. 1.6m/s 제곱 그래 된다고. 아주 천천히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속도 변화가 1.6밖에 안 돼. 우리는 9.8이죠. 그러니까 천천히 떨어지는 거지. 알겠어? 이게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어? 중력에 의한 현상? 그러니까 비나 눈이 어디로 내리노? 아래로 내리잖아. 중력 때문에. 그치? 그 다음에 번지 점프하는 사람도 어디로? 아래로 떨어지죠. 그러면 사과도 어디로?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야. 아래로. 중요한 건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죠.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죠? 이거는 이제 오케이. 이건 오케이. 근데 달이나 인공위성은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이건 뭐지? 왜 달이나 인공위성은 왜 지구로 안 떨어지지?
아니 공중에 매달려 있는 사과가 야 여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툭 떨어져. 근데 달도 여기 달도 이렇게 공중에 떠 있거든. 근데 얘는 왜 지구에 안 떨어지냐? 얘는 안 떨어지잖아. 그런데 사과 떨어지잖아. 구름에 있는 눈도 떨어지잖아. 왜? 그런데 왜 저기 똑같이 공중에 떠 있는 달은 왜 안 떨어지냐? 네? 똑같이 지구에 중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사과한테도 작용하고 여기는 눈한테도 작용하고 그러면 달한테도 작용하는데 그래 달은 왜 안 떨어지냐? 그지?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뉴턴이 이제 바로 이런 거에서 고민을 했단 말이죠. 알겠어요? 밖에 뚝 봤더니 그랬어. 사과가 툭 떨어지는데 저기 왜 달은 왜 안 떨어져? 이상한데? 알겠니? 그럼 달은 왜 안 떨어질까? 그거를 이제 여기서 설명한다는 얘기야. 이제 달은 왜 안 떨어지고 지구 주위를 공전하느냐? 중력이 작용하면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떨어지냐 이거죠. 뭐 인공위성이 왜 지구로 안 떨어지고 왜 주위를 도느냐? 그러면 태양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구도 돌고 있지, 공전하고 있지. 그럼 지구는 왜 태양으로 왜 안 떨어지냐 이거야. 맞잖아요. 이상하잖아. 자가 땡기고 있는데 왜 안 떨어지냐고 이게. 그게 이제 여기서의 중요한 설명이 될 거야. 그리고 뉴턴이 사고 실험을 한다고. 사고 실험. 그러니까 깊은 어떤 사고력을 이용해서 실험을 한다는 거야. 잠깐만, 이게 이렇게 속력을 높여주면 더 멀리 가서 떨어진다? 그럼 속력을 더 빠르게 하면 더 멀리 가서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생각을 통해서 실험한다는 거야. 그게 사고 실험인데 그걸 가지고 바로 이거를 원리를 알아냈다는 얘기야. 알겠니?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야. 이제 그 얘기를. 첫 번째 자이라카 운동부터 먼저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자 이거는 중3 때도 자이라카 운동 했는데 이제 용어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일단 자이라카 운동은 물체가 딱 중력만 받아야 돼. 중력만 받아서 아래로 떨어져야 돼. 중력만. 다른 힘은 있으면 안 돼. 공기 저항력이라든지 뭐 다른 힘은 절대 있으면 안 돼. 딱 중력이라는 힘만 작용해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자유락하는 물체는 중력만 작용한다고 했거든. 그러면 중력의 방향이 아래쪽이야. 그리고 이 물체의 운동 방향도 아래쪽이더라. 알겠어요? 그러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속력이 증가하겠죠. 자, 원래 물체가 힘을 받으면 속도가 증가해야지. 자, 속도가 변해야지. 이거는 내가 그 사진에 찍어준 거 그거 있단 말이야. 물체가 힘을 받지 않으면 등속 직선운동 안 변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물체가 힘을 받으면 변한다고 그랬거든. 운동 상태가 변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속도가 변해. 그죠? 변하는데 그러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는 이제 뭐 가지고 생각하느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냐 반대냐 이거지. 맞죠? 그죠? 근데 자이라카 운동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더라 이거야. 그래. 같으니까는 뭐다? 증가한다는 거지. 속도는. 아시겠어요? 물체의 속도는 증가합니다. 뭘 관계없이? 질량에 관계없이 증가하더라 이거지. 그리고 1초에 얼마씩 증가한다?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한다. 아시겠어요? 9.8m/s씩. 1초에 9.8m/s. 이게 바로 뭐다? 가속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속도 값이 얼마? 9.8m/s 제곱이라는 요 가속도 크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치?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하기 때문에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다. 자이라카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한다. 자, 이제는 이제 중3 때는 자이라카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가속도 개념을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1초에 9.8m/s씩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냥 그렇게만 설명을 하는 거지, 중3 때는. 알겠어?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그 운동을
이제 가속도 운동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등 가속도 운동이야. 등 가속도 운동. 그래서 G값이 얼마야? G값이 바로 9.8이죠, 그죠? 9.8m/s죠.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자, 뭐에 관계없이? 질량에 관계없이. 알겠나? 질량에 관계없이. 자, 이거는 뭐 실험을 나오잖아. 쇠구슬하고 깃털하고 똑같은 높이에서 놓으니까 이게 똑같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맞나? 알겠죠? 이렇게 똑같이 떨어지더라 이거야. 진공 상태에서. 딱 진공 상태는 중력만 작용하거든. 그러니까 시험 해보니까 똑같이 떨어져. 즉 그 말은 속력 변화가 똑같다는 얘기거든. 알겠어? 속력 변화가 똑같아. 그래서 질량이 달라도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율학하는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바닥에 무조건 도달한다. 뭐만 같으면? 높이만 같으면. 높이만 같으면. 질량에 관계없이 어떤 물체든 간에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질량에 관계없다는 걸 이게 이제 그 고2의 선택 과목에 물리학에 보면 이 등가속도 운동을 나타내는 식이 3개가 있어. 공식이 3개가 있는데 그 공식 중에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이 자율화 운동을 나타내는 식이 있다는 거야. 그 식이 뭐냐면 H는 2분의 1 GT제곱 이라는 식이 있어. 이 H는 뭐냐? 높이야, 높이. H는 물체의 높이. 그 다음에 T는 시간이야. 시간. 알겠어? 시간. G값은 중력 가속도야. 이거는 일정한 값이야. 9.8을 그러니까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렇다면 물체의 높이와 그 다음에 지면에 닿을 때 시간. 높이하고 시간의 둘만의 관계란 말이야. 이게. 둘만의 관계라고. 따라서 H 값이 똑같으면 T도 값이 같겠죠. 높이만 같으면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 왜냐? 이 시간에 질량 M, 질량이라는 게 여기 어디 가미되어 있나 없나? 없어요. 여기. 질량이 없어요. 이 시계는. 그러니까 질량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거 시간은 질량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뭐만 상관이 있다고? 높이만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높이만. 요거 적어놔봐. 적어놔봐 이거. 아니 그 밑에 자율학과 쪽에 적어야지. 그래야지 이 맥락을 이해할 수 있지. 맥락. 요거 여기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율학과 시키면 무조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그걸 이제 요 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아 그렇구나. 높이만 상관이 있구나. 질량은 상관이 없구나. 알겠어요? 응? 그 다음 자 물체의 질량이 다르면 그러면 뭐가 다르냐 그러면 중력의 크기 즉 무게가 다르지. 야 질량 다르면 중력의 크기 즉 무게가 다르겠지. 그 물체의 무게는 다르겠지, 그지?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이제. 질량이 다르면 무게가 다른 거 말고는 다른 게 없다고. 알겠냐? 중력 가속도도 같고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같고 다 똑같은 거야. 응? 이것만 달라. 무게, 중력의 크기만 달라. 알겠죠? 응? 이제 자, 이거 우리가 다 했던 거지, 그지? 가속도 운동은 뭐다? 속도가 변한다. 왜 변한다? 물체가 힘을 받으니까. 맞지, 그지? 힘을 받으니까.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어떻다는 얘기야. 일정하다.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는 거야. 힘하고 가속도는 같다 그랬잖아 내가. 둘은 비례관계야. 같아.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다.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 알겠어요?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 자, 등속 직선 운동은 힘이 얼마라고? 등속 직선 운동은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야? 등속 가속도가 얼마인데? 0이잖아. 속도가 안 변하잖아. 가속도 0. 그럼 가속도가 0이면 힘이? 그럼 0이다. 똑같단 말이야. 가속도와 힘은 같다니까. 어? 알겠어? 가속도가 0이면 힘도 0이야.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물체의 운동을 갖다가 힘으로 생각해서 그 물체를 바라봐야 된다니까. 그 물체에 힘이 작용하냐 안 하냐부터 생각해서 그럼 힘을 받으면 가속도 운동 하겠네. 근데 힘이 어떻게 작용할까를 보면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네. 중력이라는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 그럼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면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일단 자유파 운동은 뭐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됐고 바로 이제 이거야. 요게 왜 다른 중력에 의해서 왜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공전하느냐, 그 원리를 바로 이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로. 알겠니? 그래서 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자, 이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수평 방향의 운동은 뭐냐? 자, 이거거든. 이거란 말이야. 알겠어? 이게 수평 방향의 운동이야. 그런데 왜 이거는 계속 쭉 안 가고 왜 아래로 떨어지냐? 어디로 떨어지면 이거? 왜 그냥 수평으로 쫙 가지 왜 가까이로 떨어져? 왜 방향이 변해? 왜? 뭐 때문에? 중력 때문이지 뭐. 다른 거 없어. 다른 힘이 어딨노 여기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작용하는 힘이 중력 말고 뭐가 있을까 그죠? 없다고. 맞나? 예. 만약에 중력이라는 힘이 아예 없다.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돼? 계속 가겠지 수평으로. 계속 갈 거야. 무슨 운동하겠노? 아니 중력이 없으면 물체가 힘을 안 받으니까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 하겠지. 그치? 그런데 이제 힘을 받으니까 방향이 변하잖아. 방향도 변하고 뭐도 변하노? 아래로 내려가면서 뭐도 변해? 속력도 변하잖아. 점점 빨라지잖아.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 왜 빨라지는지를 또 설명을 합니다. 왜 빨라지는지.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여기도 공기장 무시야. 뭐만? 중력만 받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중력만. 이렇게 포물선 경로를 그린다. 그 말은 방향이 계속 변한다는 얘기야. 맞잖아.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방향이 이렇게 변했지.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또 방향이 또 이렇게 변했어. 그럼 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또 방향이 변했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계속 변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야. 왜 빨라지느냐? 자, 설명합니다. 자, 여기 있던 물체가 어떻게든 밑으로 내려왔지. 아래로 내려왔지. 즉 연직 방향으로 물체가 하여튼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물체는 수평으로도 이만큼 갔지. 수평으로 이만큼 갔지. 그지? 이만큼. 그리고 수직으로 연직 아래 방향으로 하여튼 이만큼 내려왔지. 알겠냐? 그래서 뭐냐면 이 물체의 이 운동은 바로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과 연직 아래 방향으로의 운동, 이 두 운동을 합친 거야. 이 두 운동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운동한다는 거야. 응? 만약에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속력을 안 주면 얘는 그냥 이렇게 올 거야. 근데 수평 방향으로 속력을 가질 거란 말이야. 속력을.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안 가죠. 알겠어요?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바뀌면 이런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운동을 합친 거라고. 알겠니? 그럼 우리는 이제 요 수평 방향의 운동과 연직 아래 방향의 운동을 좀 따로 해석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 양쪽 방향의 이 운동이 좀 다르더라 이거야. 달라. 운동하는 모습이 달라. 알겠니? 뭐 때문에 다르냐? 이것도 또 힘이야. 힘으로 우리가 또 이 운동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힘으로. 알겠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평 방향과 연직 아래 방향으로 요 사진을 찍어봤어. 이 다중성공 사진 이런 거. 요거 이제 사진을 찍어봤단 말이야.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알겠어요? 사진을 찍어봤어. 요 수평 방향은 요 위에서 찍어본 거고, 요거는 옆에서 찍어본 거야. 사진을 탁탁 찍었어. 그럼 여기 있는 요 사이의 간격은 뭘 의미한다? 요 물체 사이의 간격은 뭘 의미하노? 요 물체 사이 요 간격, 이 간격이 뭘 의미해? 그래, 속도 의미하는 거야. 원래는 이동거리인데 똑같은 시간 간격이기 때문에 이동거리와 속력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은 속력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사진을 찍어봤는데 수평 방향으로는 이 간격이 어때? 간격이 어때? 똑같지. 간격이 똑같다는 얘기는 속력이 그래. 그래서 수평 방향의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더라 이거야. 일단 알겠지? 그 다음에 연직 아래 방향의 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간격이 점점 어떻게 돼? 간격이 넓어지고 있단 말은 속력이 증가하고 있다. 맞죠? 그죠? 속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자, 왜 그럴까? 왜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왜 여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할까? 이걸 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지. 여기는 왜? 수평 방향으로는 왜 등속 직선 운동이야? 물체가 힘을 수평 방향으로 받아 안 받아? 안 받잖아. 여기는 힘이 0이야. 여기 작용하는 힘은 없어요. 0이에요. 힘이 0. 자, 그런데 이쪽으로는 힘을 받은 거네. 근데 이쪽으로는 무슨 힘이 작용하노? 중력이 작용하잖아. 연직 아래 방향으로는 뭐가 작용하는 거야? 중력이잖아. 그러니까 이 연직 아래 방향의 운동은 중력 방향과 똑같은 방향이지. 맞나? 힘의 방향, 중력 방향과 이 연직 아래 방향의 운동 방향이 똑같지. 자, 이건 뭐하고 똑같노 이거? 자이라카 운동과 똑같잖아. 맞잖아.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연직 아래 방향의 운동은 바로 자이라카 운동과 일치한다. 자이라카 운동과 일치한다. 그래서 무슨 운동? 등 가속도 운동 한다는 거지. 등 가속도 운동.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수평 방향의 운동, 등속 직선 운동. 왜? 물체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연직 아래 방향의 운동은 등 가속도 운동을 하더라. 왜? 연직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해. 그치? 이해됩니까? 이렇게 따로 해석해 줘야 될까? 자, 연직 아래 방향이 자이라카 운동과 똑같다. 진짜? 그럼 실험해보면 되겠지. 실험은 여기 있어. 당구자로 창에 있어. 실험. 그 밑에 당구자로 창. 이거부터 봐봐. 이거부터. 자, 똑같은 높이에서 여기 A 물체는 자이라카 운동을 할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B 물체는 수평으로 이렇게 이제 던진 물체 운동이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동시에 이제 이 물체가 운동합니다. 동시에. 자, 동시에 딱 운동해.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어. 알겠어요? 이 운동을 분석을 했어. 분석을 해보니까 봐봐. 일단 자이라카는 A 물체의 구간의 평균 속도를 구해봤어. 속도를 구해보니까 봐봐. 0.48, 요 시간대는 1.46, 2.44, 3.42, 4.44, 4.4. 자, 일정하게 어떤 증가하지? 일단 증가한다, 그죠? 그렇죠.
요즘 간격이 얼마도 0.98이지. 0.98이 증가하고 여기도 0.98이 증가하고 여기도 0.98이 증가해요. 0.98이 증가한다 이거야. 알겠어요? 시간이 얼마 동안 0.1초에 0.1초에 0.98m/s가 증가한다. 그럼 이거를 가속도 공식에 딱 넣으니까는 얼마 나온다? 4.8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야. 그런데 이 물체의 이 운동과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B에서 연직 방향의 운동 이거 한번 봐봐. 자 여기 데이터가 어때? 데이터가 어때? 똑같지? 데이터가 똑같단 말이야. 그 말은 연직 방향의 운동은 바로 이 자이로카 운동과 똑같더라고 그래. 실험으로 이렇게 나온 거야. 실험으로 해보니까 알겠지요? 연직의 방향은 자이로카 운동과 일치하더라. 등가속도 운동하더라. 9.8m/s 제곱 가속도가 일정하더라.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을 해보니까 자 수평 방향 보니까 속도가 똑같잖아 속도가. 속도가 똑같더라 이거 실험해보니까.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더라. 알겠죠? 실험을 해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지.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힘. 자이로카 운동 여기 물체 A는 자 중력만 작용하죠. 그래서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 하죠. 그죠?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지? 여기 기울기가 뭐다? 기울기가 중력 가속도입니다. 기울기는 중력 가속도. 그죠? 기울기는 중력 가속도. 다음 수평 방향 보니까 어때? 자 수평 방향은 물체가 힘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힘이 0이야. 그래서 뭐도 0이다. 가속도도 0이야. 그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 기울기가 얼마고? 0아이가.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야.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그 다음에 연직 방향. 자, 연직 방향 중력만 작용하고 등가속도 운동하지 당연히. 그래서 똑같죠. 이거하고 똑같지? 그지? 연직 방향과 자이로카 운동을 일치하는 거 맞지? 그죠?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지? 맞죠? 자, 이 A와 B가 똑같은 높이에서 그죠? 지금 이렇게 운동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면에 도달할 때 이 두 물체는 동시에 도달하나 아니면 따로 도달하나? 동시죠. 왜? 높이가 같으니까 그래요. 물체 높이가 같으니까. 그죠? 어차피 여기서 이만큼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다는 거야. 높이가 같으니까. 아까 봤잖아. 높이만 같으면 시간이 같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물체가 뭐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상관없다는 거야. 뭐 이렇게 오든 상관없어. 높이만 같으면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다고. 이해 되지? 자 이제 점점 그쪽으로 간다 이제. 자 점차적으로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 왜 지구는 안 떨어지고 왜 지구 주위를 뺑뺑뺑 돌고 있느냐? 이제 그 설명을 점점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림을 보세요. 자 A 물체, B 물체, C 물체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높이야. 자 똑같은 높이인데 자 이거를 동시에 이제 이렇게 했어. 수평으로 던졌어. 던졌는데 왜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가 왜 달라? 그죠? 왜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가 왜 다를까? 그렇지? 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왜 더 멀리 가지? C는? 수평 방향 속도. 속도죠. 이 속도가 더 빠르면 자 이동 거리는 뭐 곱하기 뭐고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근데 여기서는 시간이 다 어떻노? 시간은 일정 다 똑같아. 이 세 물체의 시간은 다 똑같아. 그럼 이동 거리가 제일 많다는 얘기는 뭐야?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죠. 이 둘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죠, 그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동 거리가 C가 제일 멀고 그다음 B, 그다음 A지. 그 말은 수평 속력이 내나 C가 제일 빠르고 그다음 B, 그다음 A라는 얘기죠. 요거 밑에다 요거 적어라.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가 수평 속력의 비라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 그죠? 만약에 높이가 같다면 이라는 조건에서. 자, 요거 이해돼? 자, 그래서 이제 좀 이걸 하나 좀 정리합시다. 이제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 자, 이거는 뭐가 영향을 준다고? 높이. 이거 기억하는 거 이거.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높이야, 높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아까 보여줬지. h는 2분의 1 gt 제곱. h하고 t하고. 이 시간이라는 거는 높이밖에는 영향을 주는 게 없다. 그 다음에 수평 이동 거리. 자,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는 뭐가 영향을 준다고? 만약에 높이가 같을 때, 같은 높이에서. 자, 이거는 같은 높이에서 라는 조건이다. 그럼 이거는 뭐다? 속력이죠. 수평 속력이란 말이죠. 수평 속력이 영향을 준다. 수평 속력 영향을 준다. 적어라. 됐어? 자, 뉴턴의 사고시죠. 자, 뉴턴은 그럼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자, 이 포탄을 갖다가 그죠? 이제 어떤 여기 포가 이제 높은 산에서 만약에 포탄을 쏴. 그럼 이 포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멀리 보낼 수 있겠노? 세게. 그러니까 이 포탄의 이 속력을 더 빠르게 주면 되지, 그지? 요 포탄의 요 수평 속력, 이 수평 속력을 더 빠르게 주면 더 멀리 가서 떨어질 거 아니야? 더 멀리 가서 떨어질 거 아니야? 그지? 자, 그걸 이제 우리 지구 스케일로 한번 보자. 지구 스케일로. 자, 만약에 포를 쐈을 때 떨어져 가다가 또 가다가 떨어져. 그럼 이때가 더 빠른 속도로 포탄이 날아갔다는 얘기지. 그럼 이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포탄을 하면 그럼 더 가다가 또 떨어지겠지. 그럼 더 빠르게 하면 또 더 가다가 떨어지겠지. 더 빠르게 하면 그래서 포탄을 매우 빠르게 발사를 만약에 시키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평 속력을 증가를 시키게 되면 그러면 이 포탄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땅에 닿지 않고 지구주위를 계속 돌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안 떨어지고 계속 알겠어요? 어떤 충분히 빠른 속도로
포탄을 쏘면은 이 포탄이 아주 멀리 가서 떨어질 거 아니야. 맞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이게 수평으로 이만큼 온 거야, 이만큼. 왔는데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라 둥글잖아, 그죠? 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땅에 닿지 않는다는 거야. 사실은 떨어지긴 떨어져. 사실은 떨어져. 근데 그 떨어지는 높이가 한 8m. 8m 떨어져, 8m. 근데 지구의 이 동그랗잖아, 그죠? 그럼 지구의 이렇게 공률을 따져보니까 8m가 떨어져도 지면에 땅에 닿지 않더라 이거야, 이제 지구에. 알겠어요? 그래서 계속 돌 수 있더라 이거야. 알겠나? 그래서 뉴턴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좀 할 수 있잖아. 아니 더 빠르게 하면 더 멀리 가서 떨어진다. 더 빠르게 하면, 더 빠르게 하면, 더 빠르게 하면, 더 빠르게 하면, 더 빠르게 하면 떨어진다. 근데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게 되면 얘가 안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돌 수 있지도 않느냐. 이렇게 사고 실험을 하게 된 거야. 알겠어? 사고 실험. 아, 그러면 저 달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알겠네. 달이 그냥 가만히 수평 속력이 0이 아니라는 얘기야. 아까 사과는 그러면 수평 속력이 있나 없나? 이 사과는 수평 속력이 있어 없어? 없잖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구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달이 왜 안 떨어지냐? 달이 수평 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이 수평 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는 거야. 그 속도가 딱 계속 돌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수평 속도가 되더라 이거야. 알겠냐? 자, 달의 공전 속도가 얼마냐? 약 1km/s야. 달의 공전 속도야. 이 정도. 달. 이게 만약에 달이면 달의 공전 속도는 1km/s. 아워가 아니라 세컨드야, 세컨드. 1초에 1km로 갈 수 있는 빠르기야. 지금 이걸로 지금 공전하고 있다. 야, 만약에 달의 이 수평 속도가 요각보다 더 작으면 어떻게 되나? 지구로 결국에는 지구로 결국에 지구로 떨어진다는 거야. 아니면 이거보다 더 빠르다 그러면 벗어나겠죠. 그죠? 우리 지구를 벗어날 수도 있다. 근데 딱 속도가 딱 계속 돌 수 있는 속도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안 벗어나고 안 떨어지는 거야. 이거 돼? 응? 그럼 우리 지구는 그러면 자, 태양이 있어. 그럼 우리 지구도 그죠? 안 떨어지잖아. 그럼 지구의 속도는 얼마냐? 약 30km/s야. 달 공전 속도의 30배야, 30배. 저렇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야. 1초에 30km 움직인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느껴 못 느껴? 못 느낀다고. 왜냐? 그렇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네가 봐라. 네가 만약에 버스를 타고 있어. 버스 타고 있는데 앞부분도 못 봐. 앞에. 그러니까 바깥을 못 봐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바깥을 못 봐. 딱 옆에 있는 창문으로만 바깥을 볼 수 있어. 알겠어요? 자, 이런 가정에서 만약에 그러면 전혀 내가 차를 타고 있는데 밖을 전혀 못 본다. 그럼 내가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느리게 가는지 잘 모른다는 거야. 알겠어? 잘 몰라. 그런데 있잖아, 옆에 만약에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럼 밖에 만약에 가로수가 있다. 그럼 그 가로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가 빠르게 가는지 느리게 가는지 알 수 있나? 모르나? 가로수가 빨리 확 지나가면 내가 내 차가 빨리 가고 있구나 알 수 있잖아. 가로수가 천천히 지나가면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천천히 가고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지구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러면 우주에 있는 뭔가를 보면서 우리가 억수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되는데, 그럼 우주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로수 같은 이런 게 없어. 다 억수로 멀리 있어. 전체들이 별이 너무 멀리 있어. 그럼 너무 멀리 있으면은
내가 앞으로 가면 이게 뒤로 가는 줄 안 보이죠? 가로수는 그죠? 뒤로 가잖아. 내가 앞으로 가면 뒤로 가지, 그지? 이 가로수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근데 멀리 있는 물체는 뒤로 잘 안 간대. 내가 계속 보고 있어도. 왜 저 멀리 있는 산은 왜? 네가 버스 타고 있는데 창문 열어가지고 창문 이래가지고 저 멀리 있는 산을 봤어. 근데 산이 뒤로 확확 안 지나가. 맞지? 근데 앞에 있는 가로수는 확확 지나가지. 그럼 거리가 먼 거는 그렇게 안 보여 그렇게. 그러니까 우주를 아무리 바라봐도 너무 멀리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쟤들은 뒤로 이렇게 확확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느끼는 거야.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못 느껴요. 천만 다행 아이가? 느끼면 어떻게 했노? 환장하지. 이 시속 한 150km로 달리는 차에서 밖에 안 나가. 뭐가 막 싹싹싹 지나가지, 그지? 뭐야 후덜덜하다니까. 알겠어? 근데 이거는 30km/s야 이거는 아우러가 아니라. 알겠어? 그러니까 인식을 못하는 게 천만 다행이야. 이해가 돼요? 응? 겁나 빠르게 움직이지. 자, 그럼 이제 왜 안 떨어진지 알겠죠? 그럼 인공위성 한번 생각해봐. 자, 인공위성을 띄워. 자,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자 어떤 높이까지 딱 이렇게 도달하게 해. 그거는 1차 로켓. 옆에 다 달릴 거 큰 거 1차 로켓을 가지고 어느 높이만큼 올려. 그럼 1차 로켓은 이제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떨어져. 그러면 어떤 높이까지 딱 오면은 그러면 이제 인공위성이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수평 속력을 내게끔 또 로켓으로 분산을 시켜. 그래서 충분한 이 수평 속력을 내게끔 계산을 다 해놨단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속도를 딱 내면 얘는 이제 안 떨어지고 계속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평 속력, 알겠어? 그 수평 속력을 미리 계산을 다 하고 올린다는 거야. 그것도 이제 높이에 따라서 이제 인공위성을 어떤 높이만큼 올리냐에 따라서 조금 더 수평 속력은 조금씩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그걸 정밀하게 계산을 다 해서 인공위성을 쏜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엄청난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원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사고로 실험했다는 거야. 알았다. 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수학적으로 이걸 증명을 다 하게 된다. 일단 머릿속으로 실험해가지고 가서 이걸 수학으로 이제 이걸 계산하고 막 그림으로 다 나타내요. 그림으로. 그게 이제 뉴턴이 만든 책이 있어. 그 유명한 책.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제 이런 것들이 설명이 다 돼 있다는 거야. 수학적으로. 알겠어?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대단한 과학자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야, 이제 이걸. 알겠어? 아무도 이렇게 생각 못 했다는 얘기죠. 알겠어? 아니, 달이 왜 지구주를 이렇게 볼 수 있지?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것도 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도 해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인정해줘야지. 맞죠? 자, 여기 뭐 달하고 인공위성 뭐 똑같은 얘기야. 방금 얘기 다 했어. 알겠지? 얘기 다 했다. 이 중력 때문에 전부 다 방향이 변하는 운동하지. 가속도 운동이란 말이야. 가속도 운동. 알겠지? 원 운동하는 게 전부 다 가속도 운동이야. 왜? 힘이 작용하니까. 그 힘이 뭐라?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니까 안 떨어지고 계속 돌죠. 만약에 중력이 작용 안 하면 얘는 이렇게 날아간다. 요 파란색 화살표가 원래 운동 방향이야. 이런 힘이 작용 안 할 때 원래 운동 방향이야 이게. 만약에 요 시점에서 만약에 중력이 작용 안 하면 이렇게 간다는 거야. 알겠어? 근데 중력이 작용하니까 이게 방향을 틀게 되는 거야. 그게 매 순간마다 그렇게 되는 거야. 매 순간마다.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원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지. 됐나요? 자, 그래서 앞에 우리가 뭐 변이, 속도, 가속도 개념을 이렇게 잡지 못하면은 이거 진도 나가봤자 전혀 못 알아듣고 그냥 이거 지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알겠지? 등가스 운동이 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가속도 개념도 안 잡고 가면은
이거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요. 막 이런 운동 이해가 안 되고 왜 방향 변하는데 왜? 그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했던 그런 수업들을 다시 한번 잘 보라고 다시 잘 읽어보고 그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런 쪽에 뭐 이런 말들이가 이런 게 OX인데 이거 헷갈리거든 이게. 헷갈려 이런 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헷갈리려 그러면 복습을 잘 해야 된다고. 알겠나? 네?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그 뒤에 문제 풀어봐라.